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남국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우리나라를 찾기는 하는 것이냐,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저희 MBN에서 어제 힘들어졌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힘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죠. 네. 그러나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답방이 완전히 물 건너갔냐, 그렇게 보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결단만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부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2, 3일 전이라도 통보가 오면 준비가 가능하다. 네. 대신 프레스센터나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외국의 정상들이 왔을 때 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못할 수는 있겠지만 네. 답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라고 얘기한 걸 보면 연내에도 충분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이벤트나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보통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오게 되면 974 부대나 이런 친위 부대들이 와서 미리 네. 다 동선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경호 문제가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까지 고려하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974 부대나 아니면 관계 당국의 사람들이 와서 동선도 파악하고 어느 정도까지 조율도 해야 되고 일정도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지금 북측에서 누가 내려왔다는 얘기도 없고 그런 보도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유선으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 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와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을 친위하고 있는 친위대 974 부대 같은 경우에는 200%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은 예. 절대로 내려올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집회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면 단기간에 빨리 이루어지긴 어렵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연내 답방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살아있는 카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온다면 북측의 지도자는 처음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초스피드로 와가지고 정상회담 절차를 잡을 수가 있는 사안이냐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서울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어떤 세계적으로도 아마 엄청나게 큰 이벤트, 그렇죠. 빅 이벤트가 될 건데요. 예. 아마 그래도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답방을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국에는 비핵화를 협상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그 로드맵 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서울 답방만을 따로 떼어놓고 고민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북미 관계가 교착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협상을 다시 이제 뚫어나갈 무언가의 어떤 카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네. 단순하게 이제 북한이 그냥 어떤 것을 하겠다,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된 부분을 하겠다라고 선언해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선언을 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 즉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볼턴 보좌관이 네.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비핵화와 관련된 제재에 대한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빅 이벤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알겠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그런 로드맵 예. 상에서 이 서울 답방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974 부대 말씀을 하셨는데 네.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국가라고 표현을 하는 네.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네. 국가가 이동을 하려면 경호가 아마 제일 중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정황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그 과거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를 보면 네.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전부터 준비가 이루어졌고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한 달 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10며칠 정도 전에는 북한의 관련 팀이 사전에 그 장소에 가서 네. 이런저런 준비를 했는데 그게 준비의 대부분이 경호 문제겠죠. 경호 문제라든가 네. 특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974 부대라고 82년에 창설된 북한의 그야말로 이 로열 패밀리만 근접 경호하는 한 100명 정도로 구성된 전원 장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지도자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육탄 방어까지 하는 네.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974 부대에서 먼저 와서 동선을 체크하고 예. 경호사의 위험 그 요인이라든가 특히 문제가 우리나라가 통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돌발 사태가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북한은 더더욱이나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보면 건국 이래 최초로 지금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자기네 지도자가. 당연히 북한 경호팀이 사전에 와서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974 부대라든가 경호팀이 온다는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온다? 이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센토사 섬 싱가포르 회담을 생각해 보면 싱가포르에서 센토사 섬을 아예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며칠 전에 가서 완전히 봉쇄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전에 그리고 또 이제 현지에 있는 모습들을 북한 당국이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게 아니라 네. 자신들이 직접 관련자를 파견해서 직접 확인하거든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내지는 우리나라 곳곳에 북한 관계자가 직접 파견돼서 뭘 확인했다더라. 이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 최고 지도자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 네. 이런 회의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태영호 공사가 힘든 이유를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좀 일리가 가는 얘기들을 좀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가 북한의 외교관이지 않았습니까? 외교관이니까 의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렇게 이제 해외 관련된 업무를 잘 아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태영호 공사가 말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일단은 중국하고 이게 협조가 된 것 같지가 않다. 예컨대 김정은이 직접 중국을 갔다든지 아니면 고위급 인사가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용호나 김영남 같은 사람들이 지금 다 해외 출타 중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간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무엇보다도 김정은의 그 답방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빅 이벤트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그냥 써먹기에는 사실 너무너무 큰 이벤트인데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가 답방과 관련된 분위기가 지금 없는 것 같다. 그 화면에 나오지만 17일이 김정일의 기일이지 않습니까? 네. 7주기인데 이 12월 17일 날 평양을 비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날을 빼고 전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연말에는 또 뭐가 많네요. 나라에서 이것저것 네. 준비할 것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올 수 있는 날짜가 16일까지이거나 18, 19, 21일 텐데 네. 그 어느 날짜도 지금 마땅하지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연내 답방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 판문점 같은 경우야 북한에서 내려오고 남한에서 올라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서울 오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기 문제죠.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글쎄요.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온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 오는 것 자체가 아까도 뭐 실질적으로 뭐 아까 김남국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런 협상에 대한 진척이 없더라도 없더라도 오는 것 예.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초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한 번도. 그 자체로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또 국제사회 그걸 봤을 때 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희망성,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거죠. 긍정적인 신호로.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예를 들어 국회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우리의 발전된 모습을 보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통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더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것 자체가 사실 여기서 무슨 뭐 비핵화에 대한 큰 진전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지금 진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철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해로 관련된 뭐 조사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더 확고히 하고 한 발짝 진전될 수 있는 즉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비핵화는 북미 간의 관계의 문제고 물론 우리도 연관돼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내 한반도 내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충분히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상징적으로 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물꼬를 트게 되면 예.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교류도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온다고 하면 그 국제사회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내비칠 수 있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또 북한 주민들한테도 평화에 대한 또 통일에 대한 어떤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